보수 언로 정규제의 한숨, 윤석열 선거 불복, 쿠데타 지지로 응집한 TK라며 부정선거 음모 세력들을 향해 직격을 날렸습니다. 기사 사진에 나온 제목을 보면 헌재, 거짓말 조장하는 구조다. 보수가 탄핵 무력화 송동질이라니 윤석열 동해 대항고래 의대정원 계엄도 모두 뻥이다 라며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대구가 윤석열 보호 외치며 단결하는 건 오랜 계엄과 쿠데타의 전통, 권위주의적 태도, 폭력에 호소하는 심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폭력적 방법으로 선거에서 진 것을 되찾으려고 했다. 그들은 민주당 반대, 이재명 반대를 오롯한 명분으로 삼고 있을 뿐, 그들에게 민주적 방법론이란 민주대의제 정치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어 정규제가 정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합니다. 재수의 딜레마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게 무엇이냐면 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을 보면서 바로 이 재수들은 윤석열을 비롯해 김용현, 여인영, 각종군, 이진우를 말을 하는 것인데, 이들은 군대 내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한마디로 충암고 출신이고 기본적으로 협력자들이다. 판사들은 이런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다. 내란죄의 두령인 윤석열이 법정에 앉아 온갖 종류의 신호를 통해 그의 부하였던 장군들을 조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가 각각 고립돼 수사기관에서 받을 당시의 진술과 헌재의 진술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들을 동일한 하나의 법정에 세워 고립을 조건으로 하는 재수의 딜레마 상황을 역전되게 했다. 이런 법정에서 진실을 추려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정에서 수많은 기회의 탐색과 협력과 배신의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법정을 이런 식의 난장판을 설계한 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아예 드러내놓고 사건의 진실을 무력화시키도록 죄인들의 고립된 벽을 허물어버리고 확신과 협력의 강장으로 안내한다. 정규제가 봐도 지금 헌재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명백합니다. 왜 군인을 국회에 보냈냐, 그리고 왜 창문을 깨고 들어갔냐, 이거죠. 이것만으로 100% 그냥 탄핵 사유입니다. 괜히 막 물을 흐리고 인원 요원, 체포 지시 없었다, 이런 걸 헌재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탄핵 사유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말을 돌려서 이렇게 지금 헌재도 비판하고 윤석열도 비판하고 다 지금 정규제가 제대로 까고 있었다. 어제 JTBC 단독에 이어 오늘 한겨레도 김용현 변호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김용현 변호인 만난 여인영, 이진우, 민주, 내란 일당이 증인 회유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MBC 단독을 보면 바로 이 김용현 변호인이 각종군 전 사령관에게까지 접견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각종군 사령관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자, 김용현 변호인이 여러 차례 각종군 전 사령관에게 접견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고의 가치도 없이 만나지 않겠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용현 변호인이 누구길래 이 고영일 변호사가 지금 이 계엄군 사령관들을 다 만나고 다닙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말한 대로 증인 회유에 무게감이 실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SBS 또한 아주 중요한 단독을 보도했습니다. 단독 코드 1 전화에 예예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특전 방첩 부대장인 김모 대령이 진술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윤석열로 추정되는 코드 1이 각종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고 사령관이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반복하며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통화는 계엄 선포 이후인 자정 30분에서 40분쯤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가 바로 의원들 끌어내라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한마디로 이때는 요원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일단 제껴두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거 코드 1이야. 그래서 대통령임을 알게 됐고, 군에서 코드 1은 통상 VIP, 즉 대통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코드 1이야. 그러면 대통령이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헌재의 반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헌재 직권으로 이진우 전 사령관 직속 부하인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부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조 단장이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던 인물이었고요. 그렇게 또 진술을 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 마지막 증인 때로 조 단장을 부른다고 합니다. 조 단장은 이진우의 지시를 받았고, 그러나 조 단장은 부대원들이 다칠 수 있다며 기존 명령을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기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 이렇게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는 앞서 말했지만 정말 명백합니다. 인원들 끌어내라, 체포 지시 없었다, 이런 건 불필요해요. 그런 것은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논하면 되는 것이죠. 국회에 군인을 보낸 거 하나로 탄핵 100%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다수가 있으며, 또 체포 지시 또한 명령받은 증인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조국, 김민석, 김민우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 사령부 비연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죠. 정확하게 뭐 체포란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네.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잡아서 체포잖아요, 그게. 이송시켜라.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아니, 잡는다는 게 뭐 체포 의미지. 체포잖아요. 사실 법률적인 용어로 한다면 체포인 거고. 야, 잡아다가 드리는 후금해. 사실을 네. 그 체포지. 잡아받은 용어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지금 네. 맞죠? 그러니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등 14명을 빨리 잡아가지고 수방사 비온 벙커라는 얘기도 정확하게 한 건가요? 아니면 수방사로? 네, 그 전에 정말요? 수방사 비용벙커가 구금시설로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음. 그래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비온 벙커로 이송하는 것으로 네. 이해를 한 거죠. 네, 그 14명의 명단은 본인이 적었습니까? 예, 직접 불러줬고 네, 여인영 전사령관이 장관님으로부터 들었다, 전화를 그리고- 받았다 네. 하면서 받아 적어라 해서 수첩에서 제가 직접 한 명 한 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14명 명단 적은 거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압수해 갔죠? 예. 수첩에 적은 거. 예, 그 언론을 보니까 본인이 적은 14명의 명단과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이 얘기한 14명의 명단이 같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정확하게 본인은 그거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나요? 본인 14명을 다 적었고 그거는 지금 수사기관에 압수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수사 조정 과장하고 이런 분들 8명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그룹이 있죠. 8명 그룹이 있었다고 하는데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밑에 있는 네. 수사조정과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본인은 들어가 있진 않은 거예요? 수사 조정과. 밑에 네. 실이 3개가 있는데 안보수사실, 군사기밀수사실, 과학수사센터 이렇게 세 개의 실이 있는데 안보수사실 밑에 한 과가 수사조정과입니다. 네. 그 수사 조정과에 그럼 8명이 요번 계엄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한 데가 수사 조정과입니까? 그러면? 네, 제가 직접 이제 관련된 지시를 지시를 했던 거는 수사조정 과정을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수소 조정 과에만 한 거예요. 이 3개 과 중에서? 그러니까? 예, 아까 그 주로 실 그랬습니다. 예, 주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더 이제 자세하게 체포조 운용 계획이 나와요. 수사관을 5명, 10명씩으로 해서 25명으로 꾸려라. 방첩사는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주서부 인원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관을 5명, 10명씩 해서 25명 꾸려라 이런 지시가 있던데 이건 본인이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여인영 사령관이 지시해서 지시를 내린 건가요? 그 내용은 네. 지금 그 명단을 받기 전에 네. 그 합동사 계엄사가 구성이 되면 그 밑에 합동사 본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 밑에 합동사 단이 꾸려지는데 합동사 단이 꾸려지면 조사본부 그리고 그 경찰 병력이 저희한테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병력을 꾸릴 때 합동사 본부에 있는 팀을 구성하는 인력을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게 되니까 다른 체포 네. 예,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고 중간 출동조를 시키는 출동조를
출동시키는 과정에서 6, 7개 조 정도 출동시켰을 때 전화를 받고 다시 전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을 해라 라고 해서 불러준 3명만 전파를 했습니다.